안녕하세요. 보물을 찾아 떠나는 진도래비의 보물찾기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국보 1호에 대해 알아볼까요? 다들 짐작하시겠지만 바로 숭례문입니다. 숭례문은 한양 도성의 남쪽에 있어서 남대문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40, 서울역과 시청 사이 남대문시장 인근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잠깐 서울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양 도성의 성문은 모두 8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대문과 사소문으로 이루어져 있었답니다. 먼저 사대문부터 살펴볼까요? 사대문은 한양의 큰 문 4곳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 숭례문. 남쪽에 위치해 예를 숭상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국보 1호답게 서울 성문 중 가장 크고 격이 높았으며 공식적인 국가 행사와 사신 출입의 중심문이었죠. 두 번째는 흥인지문입니다. 동쪽에 위치하며 어진 마음을 일으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흥인지문은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반원형 웅성이 덧붙여진 구조로 군사적 방어 기능이 특히 강조된 성문입니다. 세 번째 도니문. 서쪽에 자리하며 의로움을 돈독히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안타깝게도 도니문은 일제강 전기 때 철거되어 현재는 터만 남아있지만 예전에는 서쪽 관문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숙정문은 북쪽에 위치하며 조용히 나라를 다스린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숙정문은 지형상 왕래가 적어서 평소에는 거의 문이 닫혀 있었고 상징적 방어적 의미가 큰 문이었다고 하네요. 보조성문인 사소문은 다음에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은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해 좀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까요? 숭례문은 태조 이성계 제1시절인 1398년에 완공되었습니다. 한양 도성의 4대문 가운데 남쪽 정문으로 예를 숭상한다는 유교적 통치 이념을 담고 있다니 정말 의미심장하죠. 숭례문은 왕이 도성을 출입할 때 주로 사용하던 문으로 국가의 격식을 상징하는 공간이었습니다. 왕이 숭례문을 지날 때는 일반 백성의 통행이 엄격히 제한되었고 문루 위에서는 종이나 북을 쳐서 왕의 행차를 알렸다고 합니다. 숭례문에도 위기가 있었는데요. 1592년 임진왜란 당시 한양이 함락되고 대부분의 관청과 경복궁, 창덕궁까지 모두 불타 없어졌지만 숭례문은 다행히 큰 화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이후 도성 복원과 도시 질서 회복의 상징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일제강 전기 1910만 1945에는 도성 성곽과 문들이 도시 정비라는 명목으로 대거 철거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숭례문 역시 철거 대상에 올랐으나 일본인 학자와 일부 관리들 사이에서 조선 건축의 대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간신히 철거를 면했다고 하네요. 숭례문은 1938년 조선 총독부에 의해 보물 제1호로 지정되었고 해방 이후 1962년 대한민국 정부가 국보 제1호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숭례문이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한국 목조 건축의 상징적인 기준으로 인식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과 일제강 전기도 꿋꿋이 버텨낸 숭례문에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고 맙니다. 2008년 2월 10일 한 개인의 방화로 인해 숭례문 2층 목조 누각이 완전히 불타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TV를 통해 숭례문이 화재로 전소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국보 1호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 관리 체계 전반을 다시 점검하게 되었고 이후 숭례문은 전통 공법과 기록에 근거하여 2013년에 복원되었습니다. 서울 한복판을 걷다 보면 수백 년의 시간을 묵묵히 버텨온 숭례문을 만나게 됩니다. 숭례문은 백성의 문이자 나라의 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무심히 이 문 곁을 지나가지만 숭례문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기억하라. 지켜내라. 그리고 다음으로 전하라. 숭례문은 조선 건국 이념을 상징하는 정문이었고 전쟁과 식민지 시기를 견뎌냈으며 현대에는 방화와 복원을 통해 문화재 보존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소중한 존재입니다. 즉 숭례문의 역사는 한국사의 굴곡 그 자체를 응축한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